안녕하세요. 독도동 현대부동산 문대서입니다. 어제 참 많은 눈이 내렸죠. 그 서복서복 내릴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일들이 좀 서복서복 쌓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의 특례의 장미꽃이라 할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말 세제 혜택 중에서 최고 혜택이다. 그게 장미꽃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장미꽃은 어떻습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는 거꾸로 세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좀 상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그 일을 시작할 때 개념 정립이 확실히 필요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특별히 공제해 주는 거다.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장특공을 표현하는데 우리 세법에는 이 장특공이 세 가지 세목이 있어요. 다 뭐 1세대 1주택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는 무엇보다 양도소득세죠.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정해해 주는데 자, 여기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3년 이상 보유할 때는 표 1을 적용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표 2를 적용한다. 좀 복잡해지려고 그러죠. 제가 표 2를 나중에 좀 자세하게 나눠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세목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도 한동안 유력이 컸던 세금인데 지금은 뭐 2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면서 좀 유세가 좀 덜해지고 있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도 그만큼 파괴력이 큰 만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큽니다.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20%, 10년에서 15년까지 보유할 때는 40%, 15년 이상 보유하면 무려 50% 이것을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우리가 양도세는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 세액 공제해 준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생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직전 임대차 계획과 상생임대차 계획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는 우리가 조정대상 구역에서 비과세 받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실거주 면제해 주겠다는 굉장히 큰 혜택이죠. 지금 뭐 현재 나와 있는 상품 중에 절주 상품 중에서는 최고의 상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바라면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무사 중에서도 이 양도세, 특히 장특공 때문에 세금을 포기했다는 그런 농담이 나들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장특공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공제유예 내용이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대체적으로 2019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10년 보유만 하면은 80% 장특공 면제해줬으면 너무 심플했죠. 그런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80%까지 공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보유 1년, 거주 1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 최장 각각 10년 40%씩 해서 80%까지 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주도 이제 10년을 가득 채워야만이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제율 자체가 너무 가볍게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난해한 것이죠. 근데 보다 어려운 것은 두 번째 사항이에요. 거주기간과 이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볼 때는 표 1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 표 1은 뭐냐?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그 공제율은 1년에 2%씩만 해줄게. 대신에 무한정 해준 게 아니라 최고 15년까지 최대 30%까지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부동산들이 표 1을 적용받냐? 한 5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인데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표 1을 적용받습니다.
또 다주택자들, 중과를 제외된 다주택자들이 우리가 주택을 양도할 때 표 1을 적용받습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 표 1을 적용받고요. 그 다음 토지나 건물, 상가 등도 전부 다 표 1을 적용받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표 2인데, 표 2는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표예요. 내가 다주택자는 이거 당분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생임대라든가 아니면은 이 중과 피했을 경우 또는 최종적으로 1주택 남았을 경우를 염두에 둬서 표 2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특례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최대 2년 이상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보유 1년에서 4%, 거주 1년에서 4%, 최대 80%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라는 특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 되겠고요. 이건 국세청에서 이제 표 1과 표 2를 좀 상세하게 기간별로 이렇게 구분해 나눴습니다. 해당 기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어려운 요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취득 유형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상속받은 부동산.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취득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속은 언제 취득합니까? 상속 개시를 취득하는 것이죠. 또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합니까? 증여 등기일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또 자산 분할 부동산, 즉 이혼에 한 분할 받았을 때는 이혼 전 배우자의 취득일입니다. 반면에 이혼하면서 유자료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내 명의로 등기 취득한 날부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월 가세 대상 부동산, 이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양도세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내 배우자나 직계 존비서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이 이것을 바로 되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0년 내에 되팔면은 이것은 내가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양도 차이 커져서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이걸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이거 명의가 막 이름이 길고 그러는데, 이것은 2월 가세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단지 그 대상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배사가 아니라 그 외에 특수관계인 거예요. 회사 중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똑같이 당초 증여자의 취득이 되는 거고요. 일단 가압상속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상속에는 취득이 되는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우리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되는데, 원조합원은 최초 취득일, 승계조합원은 이제 신축 공사 다 끝나서 신축 아파트 완공했을 때 그때를 취득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제가 상속주택을 상속 개시라고 이제 간단히 말하는데, 이게 또 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약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것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주택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네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자, 비과세 판정할 때, 그 다음에 장특공표 2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또 세율 적용 시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장특공 계산할 때. 좀 복잡하죠, 뭔 말인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별도 세대와 동일세 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특공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 설명 드리면 좀 쉬울 거예요. 자, 먼저 구분은 구분대로 딱 놔두시고, 별도 세대와 동일 세대 어떤 차이가 있나,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별도 세대는 어떤 겁니까? 상속 당시에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별도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 세대는 상속 당시에 같이 이제 함께 같은 세대를 구성했을 때 말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비과세 받을 때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내가 상속받았는데 이 상속받은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별도 세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예요. 그래서 별도 세대는 대부분 다 상속 개시일부터 시작됩니다. 딱 하나, 세율 적용시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 피상속인 취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세율 적용이 시가 뭐냐는 걸 또 알아야 되잖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율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까? 6에서 45%까지 세율이 있죠. 우리가 이것은 무슨 세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일반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세율이 있으면 단도사료기죠. 단기 세율이 있는 거야. 우리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유기간 짧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유를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 단기 세율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70% 세율을 준다. 이런 세율 전개예요. 그러니까 단기 세율이 있고 일반 세율이 있고 뭐 중과 세율이 있고요. 그렇게 어떤 종류의 세율을 적용할까 결정할 때는 별도 세대원도 우리가 비상속인 개시로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상속 개시부터 하고요. 근데 동일 세도는 좀 달라요. 왜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과세 판정할 때부터 이것은 비상속인 취득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 동일 세도는 다 피상속인의 상속 취득일로부터 보는 거예요. 단 하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할 때는 상속 개시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궁금하시죠?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피상속인하고 같이 동일세를 지면서 10년 보유 및 3년 거주한 주택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 상속받은 주택을 내가 3년 보유만 하고 거주 없이 양도한 거예요.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얼마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1이 있고 표 2가 있다 그랬죠. 자,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니까 당연히 표 2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은 동일세도이기 때문에 표 2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게 되었어요. 이게 피상속인이 3년 거주했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 충족해서 표 2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표 2 적용하는 이제 끝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실질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얼마인가 판단할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년밖에 보유를 안 했어요. 거주도 안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데, 그것은 표 1이 아니라 표 2, 4%, 1년 4%씩서 12%만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율 적용할 때, 비과세 판정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를 적용할 때 여부, 그 다음에 실제 계산할 때 네 가지를 구분하고 별도 세대나 동일 세대에 따라 구분만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하나 어려울 게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다 사례를 한번 별도 세대와 우리가 동일 세대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는 사례예요. 자, 사례에 보시면은 우리 부모가 약 8년 동안 3개월 동안 보유 거주한 주택을 취득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받아가지고서 상속 받을 때 1년 6개월 만에 매각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6개월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유 기간이 3년이 안 된 것이죠. 감이 오시나요? 3년이 안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다 없다? 없다. 특히 이런 별도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 취득일은 8년 3개월이지만은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판정할 때 아주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1번 장기 보유, 2번 세율 적용 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세율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별도 세대도 피상속인의 취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이 1년 6개월밖에 보유 안 해서 원래 2년 미만이니까 단기 세율로 가야 되는데,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율 적용할 때는 일반 세율로 간다는 얘기예요. 세율 적용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일반 세율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 세율 적용됐죠? 일반 세율은 6에서 45%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반 세율을 갔는데, 문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있다 없다?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 제일 난해한 동일 세대에 한번 가보면은, 자, 동일 세대에는 부모가 6년 6개월, 피상속자가 6년 6개월을 보유 및 거주하던 주택을 동일세대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채우기 위해서 내가 3년 6개월을 보유 및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딱 채우고 양도하고, 나 이제 10년 보유 및 거주했으니까 80% 공제를 받을 거야. 그래서 공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대로 세무서 당국서 인정이 됐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보유 및 거주한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표 2 적용해 볼 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 기준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 2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액 계산 할 때는 3년 6개월 만에 기간은 연단위라기 때문에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3년, 거주 3년 해가지고서 각각 1년에서 4%에서 24%만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년 보유 및 거주였으니까 4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세금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6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가산세까지 다 붙었겠죠. 특히 이제 이 세금이 무서운 것은 잊을만 하면 이게 통보가 온다는 그만큼 기간이 경과할 때는 가산세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 보유율 계산 시는 상속 괴실로부터 한다. 세율 결정할 때는 별도든 동일이든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더해서 한다. 실질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는 별도든 동일 세대든 다 상속 개시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세금에서 특히 특례의 장미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좀 자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 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개포 흥국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